제 통장에서 3억이 다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오열하며 말한다. 할머니, 통장 좀 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대체 왜 이 75살 할머니는 3억 원이 사라졌다는 공포 속에서 은행 문이 열리기만을 떨며 기다려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한 할머니가 겪은 지옥 같은 새벽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내 나이 75. 이젠 뭘 해도 겁날 게 없는 나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 제게 남은 건 단 하나. 가슴에 품은 희망, 손주 민준이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돈으로 꼭 우리 민준이 등록금만은 해결해 줘.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이 제 손에 꼭 쥐어주었던 그 소중한 보험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새벽,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저를 깨운 건 수백 개의 K익스프레스 결제 완료 문자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덜 깬 채로 눈을 비비며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영원.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던 3억 원이 새벽의 어둠 속으로 그렇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K익스프레스 페이 같은 복잡한 거 쓰지 말라고요. 아들은 저를 걱정하기보다 왜 그랬냐는 질책만 쏟아냈습니다. 자식에게 책망받는다는 고립감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오직 9시 정각에 문이 열리는 은행만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세상은 잠들어 있었고 저만 홀로 깨어 지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단 1분, 1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서 저는 목이 메어 울부짖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딱 3초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K익스프레스 페이에 연결된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된 내역입니다. 부주의하게 관리하셨네요. 그 말은 아들의 질책과 겹쳐지며 저를 깊은 수치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가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문자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K익스프레스, 주문하신 물품이 현관 앞에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털어간 그 돈으로 결제된 범인의 명품이 제 집 앞으로 배달되었다는 최악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현관 앞에 놓인 평범한 택배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시계는 우리 민준이 등록금의 몇 배나 될 텐데 나는 흙투성이인데 저것은 왜 저렇게 번쩍이는 거야? 대체 왜 이걸 나한테 보낸 거야? 이 잔인한 것들! 저는 그 시계를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중년의 형사는 조서를 받으며 걱정해 주었지만 문을 나설 때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왜 저런 거에 손을 대는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왜 제가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K익스프레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애원했습니다. 상담원은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곁에 두고 하루 이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했고 잠도 깊이 잘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저는 서랍에서 손주 민준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민준이가 영정 앞에서 절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구나. 일주일이 지나도 K익스프레스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경찰도, 은행도, 회사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구나.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이 사회의 냉혹한 무관심이라는 현실이 저의 마지막 기력마저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불만 뒤집어 쓴 채 떡 실신한 듯 누워 있었습니다. 차라리 잠들어 다시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였습니다.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박순자 할머니 되십니까? 저는 K익스프레스 해킹 피해자들의 사연을 쫓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저는 두려움부터 앞섰습니다. 이 총각은 혹시 그쪽도 범인 패거리 아닌가요? 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한때 해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이 사건의 단서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똑같은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이 벌써 12명입니다. 12명.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유산을 어둠의 기술을 하던 사람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네. 준영이는 그냥 말없이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며칠간 할머니 집 앞에 앉아 창문 너머로만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들의 냉대를 압니다. 우리 둘 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준영이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준영이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았지만 정성스레 접혀있는 이불 보따리와 그 위에 놓인 투박한 털실 덮개를 보았습니다. 제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늘 저에게 저렇게 털실로 덮개를 떠주셨습니다. 꼭 할머니처럼. 목이 메임. 준영이에게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치유하듯 할머니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영이는 명품 시계의 운송장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더니 드디어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K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직원 김모 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해커 조직에 팔았습니다. 내부 결탁이에요. 준영이는 아는 기자에게 증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준영 씨, 이 기사 못 낼 것 같아요. K익스프레스 법무팀에서 압박이 너무 심해요. 보세요, 할머니.
이들은 증거를 덮을 힘이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영이는 명품 시계 케이스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새겨진 제조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준영 할머니, 이 제조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범인들이 실수한 거예요. 이 시계가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준영이는 사흘 밤낮을 컴퓨터 앞에 앉아 제조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K익스프레스 내부 직원 김모 씨의 집 주소, 그가 받은 금품 내역, 해커 조직과의 통화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준영이는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동시에 가장 파급력 있는 공중파 뉴스에도 제보했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K익스프레스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물류센터 직원 김모 씨와 해커 조직 3명을 구속했습니다. 기사는 가히 폭탄이었습니다. 부주의한 노인으로 치부되던 할머니의 사연은 하루아침에 거대 기업 내부 결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K익스프레스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사죄하며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관계자 할머님, 저희의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금액 전액과 위로금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결국 공론화의 힘으로 남편이 남겨준 3억 원은 전액, 그리고 위로금 5천만 원까지 더해져 할머니의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준영이와 함께 손주 민준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완납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라며 손주가 말했습니다. 손주가 안아줄 때 할머니는 비로소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후에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털실 덮개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를 대신해 이 세상의 모든 선량한 노인들을 지킬 겁니다. 준영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준영이의 봉사활동에 함께 나섰습니다. 나는 당했지만 다른 노인들은 당하지 않아야지. 이 이야기는 시스템의 무관심 속에서 용기를 낸 한 노인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청년이 함께 남편의 마지막 유산을 지켜낸 승리의 새벽 배송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